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이거 칼 잡는 법 다 배웠지? 잡아봐. 아, 저희는 칼을 쓸 생각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칼을 쓸 줄 알아야 칼 쓰는 놈들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어. 생각을 읽어야 이길 거 아니야. 손이 앞으로 쭉 미끄러져서 칼날에 손가락 다 씹잖아. 복싱으로 치면은 아웃복서가 멀리서 잽을 툭툭 치는 거야. 뒤를 양손으로 받치고 들어온다. 이거 죽이려는 거죠. 이건 엄지로 손잡이 뒤를 누르기 때문에 웬만큼 힘을 써도 안 미끄러져. 칼을 이렇게 잡는다는 건 칼을 좀 쓴다는 거야. 지금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기서 영상에서 말하고 있는 게 칼 쓰는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칼을 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유리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 든 상대한테는 최대한 그 상황을 벗어나고 도망가는 게 가장 좋지만, 저희가 그런 상황이 만약에 안 될 때는 최후의 수단으로 저희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대처를 하려고 하더라도 칼 쓰는 사람들의 유형과 특징들을 더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은 그 대처하는 확률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걸 도망가기 위해서도 그거에 한번 대처를 하고 나서 도망가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칼 쓰는 사람들의 유형을 5가지로 나눠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칼을 쥐는 방법으로 이 사람이 칼을 배운 사람인지 안 배운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찌르는 순간 또 쥐는 순간만 그 모습만 보고 이 사람이 칼을 배운 사람인지 안 배운 사람인지 보기는 저는 좀 어렵다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은 칼을 얼마든지 헐렁하게 쥐고 있다가 찌르는 순간에 또 바꿀 수 있는 거고, 그거 언제든지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로는 좀 알아보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찌르는 순간에 헐렁하게 잡게 되면은 내 손이 베는 건 맞아요.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찌르는 순간에 아이스픽 이 거꾸로 된 자세로 잡는 경우에 엄지로 락을 걸고 찌르는 건 맞아요. 그리고 포워드로 잡았을 때도 내가 헐렁하게 잡고 찌르게 되면은 손이 베일 수 있기 때문에 단단하게 잡고 찌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찌르기 전에 헐렁하게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숙련된 사람은 계속 자세를 바꿔갑니다. 그러다 찌르는 순간에 하고 또 다시 할 때는 헐렁하게 쥐기 때문에 그 잡고 있는 자세만으로 판별하기 조금 힘들어요. 두 번째로는 보조손을 보고 이제 판별하는 방법인데, 보조손 같은 경우에는 커팅을 하든 배틀을 할 때 이제 칼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손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커팅을 할 때 내려가는 게 뭐가 문제냐면, 그냥 손을 프리하게 두고 있으면은 실제로 제가 겪었던 일인데, 칼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이 칼을 사가지고 신나가지고 베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근데 손이 이렇게 반대 손이 자유롭게 있다 보니까 손이 이렇게 베어져가지고 실제로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손이 프리하게 있으면은 내가 다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반대 손은 반드시 저희가 배울 때 올라가 있고, 이 자세를 취하고 커팅을 하든 공격을 하는 것이 이제 배운 사람들의 자세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이 자세가 헐렁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차이를 알 수 있고, 이 보조선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찌를 때 이 상대방이 방어를 하잖아요. 이 손으로. 이 손을 방어할 때 이거를 체킹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손으로 방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걷어내고 또 이 손으로 또 막으면은 걷어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를 딱 할 때 보조선이 이렇게 살아 있다. 이러면은 이 칼을 배운 사람일 확률이 높고, 만약에 이 손을 프리하게 두고 있다. 그러면은 칼을 배우지 않은 사람으로 판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혹시 칼을 쓸 줄 아는 사람 중에 일부러 뭐 속이기 위해서라던가 그런 이유로 손을 내리고 있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고수들의 자세 중에 일부러 내리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보조손을? 네, 그렇죠. 만약에 티를 안 내려고 손을 일부러 올리지 않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손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커팅이 들어갈 수 있는데, 차이는 뭐냐면은 손을 벌리진 않아요. 손을 만약에 붙이더라도 커팅을 하는 순간은 손이 몸에 최대한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손이 베일 수 있기 때문에 손을 붙이든지 올리든지 이거는 정확하게 해야겠죠. 근데 아까 좋은 질문 하셨는데, 맞아요. 처음부터 올리진 않겠죠. 이러고 가진 않겠죠. 그런데 이제 초보자들은 계속 내내 이러고 이 손이 프리하게 있을 수 있겠지만, 숙련자들은 이러고 있다가 결국엔 커팅이나 할 때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배운 사람들은. 또 어차피 여기서 손이 만약에 이제 아까 설명했던 또 이렇게 막았어. 막을 수 있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그러면은 배운 사람들은 여기 팍
이거를 보조를 하고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손이 하다 보면 올라갈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배운 사람들은 만약에 내리더라도 최대한 붙이고 있겠죠. 세 번째로는 전체 자세로 또 구분하는 방법인데 칼을 배우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떤 스텝이라든지 어떤 자세가 있진 않아요. 그냥 걸어가는 형태, 좀 프리한 형태로 자세를 잡는데 칼을 배운 사람들은 자세에서 스텝이나 이런 것에서 좀 티가 납니다. 컴뱃 자세로 들어가게 되면 보통은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칼을 만약에 오른손에 들었다면 오른발이 앞으로 간 자세를 취하게 되고 아까 보조선 이 자세로 스텝을 뛰겠죠. 스텝을 뛰는 이유는 거리를 재기 위해서. 만약에 상대방도 칼을 들고 나도 위험한 상황이라면 거리가 정말 중요해. 내가 언제 바로 들어가고 내가 공격을 하고 나서 또 바로 공격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하고 나서 빼는 자세를 취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배운 거고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거 개념이 없죠. 그냥 배고 둔탁하게 배는 형태, 그냥 걸어가는 형태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꼭 이것만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단체에서는 이 자세로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서는 내가 그 거리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저는 제가 배웠던 것도 그렇고 나이프를 무기를 쥐고 있는 손과 발이 일치가 됐을 때 거리 우위를 둘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렇게 하고 있다 해서 틀렸다고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요거는 또 요거 나름대로 방어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어쨌든 자세를 잡고 안정적으로 스텝을 뛴다든지 거리를 확인한다든지 이런 자세를 취한다면은 이 사람은 칼을 배운 사람의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그 스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칼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어도 어떻게든 밟게 돼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공격한다고 했을 때. 왜냐면은 제가 칼든 사람을 만났을 때 제가 칼든 사람한테 달려드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 칼든 사람이 저한테 오는 건데 그 모든 사람이 다 스텝을 밟을 것 같은데 이게 전문적인 스텝이 아니더라도 그게 어떠한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을 구분하는 스텝이 따로 있는지. 네. 좀 좋은 질문인데 진짜로 만약에 칼을 배우지 않았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유사한 펜싱이라든지 네. 복싱이라든지 킥복싱은 다 스텝이 있잖아요. 네. 그 배운 사람이 칼을 쥐어주면 그 사람들은 거리에 익숙하기 때문에 스텝을 쓸 수 있겠죠. 근데 사실 그런 정도의 순발력과 몸이 갖춰진 사람은 숙련자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칼을 배우지 않았어도 이미 거리나 동체 시력이 일반 사람의 수준을 넘어가는 영역이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은 스텝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칼을 배우지 않았어도 그 정도의 레벨이 되는 사람이 칼을 쥐었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숙련자 수준으로 놓고 봐도 무방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칼을 굳이 배우지 않았어도. 그러면은 이거 한번 칼을 직접 한번 해보시고 자세를 한번 취해보면서 스텝을 한번 뛰어보시겠어요? 거리를 조절한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누군가를 공격한다는 네, 생각하고.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저만 칼을 갖고 있을 경우요? 네, 그냥. 저만 칼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네. 너가 빌런인 거지. 네. 뭐 상대방이 어떠한 도구가 없다고 하면 그러면은 저도 칼이 있다고 생각하고 스텝을 한번. 네. 제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네, 뭐, 그렇죠, 네, 그렇죠. 일단 피할 그렇죠. 것 같아요. 그리고 기회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스텝을 뛰게 되죠. 네.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 거리, 요런 게 이제 칼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은 이것들이 칼의 적용이 더 빠른 것이고 칼을 배우지 않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킥복싱이나 복싱을 했던 분들은 이 거리 감각이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칼을 쥐어도 그대로 그 적용이 최대한 나오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거리를 계속 생각하게 되잖아요. 내가 언제 나도 칼을 쥐고 있으면 있다고 하면, 네. 저를 공격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들어갈지를 이제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칼을 들지 않고 그냥 맨손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들어오시겠어요? 이 사람도 아무 저항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뭐 제가 어떻게든 가겠지만 저항을 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든 스텝이 나올 것 같은. 최대한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서. 네. 보통 찌르기보다 그냥 가장 가까운 부분을 배든 뭐든 할 것 같아요. 그냥 바로 이렇게 가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스텝이 없이는 사람인 이상. 그렇죠. 네. 이게 내가 공격하는 사람이랑 뭐가 일단 안 배운 스텝도 나올 것 같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감각이 있는 거고, 네. 감각이 있는데 없는 척 하신 거고,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지식이 쌓이신 거죠. 그리고 복싱을 또 배웠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신 거죠.
그다음 이제 네 번째로는 커팅을 할 때 차이인데 커팅 베는 동작을 할 때 배우지 않은 사람과 배운 사람의 차이는 가장 큰 차이는 이제 그 폭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상황에선 이제 배운 사람들도 처음에는 크게 배웁니다. 정확하게 힘 전달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정말 전투 상황이나 진짜 위급한 상황에서 크게 베진 않죠. 짧게 벤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그것도 스텝을 쓰면서 거리를 재면서 베기 때문에 내가 다칠 확률이 줄어들어요. 이제 배운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커팅을 하게 되고 칼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그 형태가 좀 동작이 크게 나옵니다. 같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베는 동작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동작이 좀 더 크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티칭을 하다 보면서 느낀 게 또 한 가지는 또 몸이 앞으로 쏠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이렇게 벤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몸이 뜬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배우지 않는 사람도 물론 되게 위험해요. 최대한 도망가는 게 좋은데 한 번의 타이밍은 잡을 수 있어요. 동작을 한번 크게 배보세요. 이렇게 배고 그렇죠. 그렇게 한번 피하고 이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딱 보고 있다가 그때 그리고 아니면은 팔을 내가 베이 거를 작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할 때 내가 베이더라도 한번 놓치더라도 무조건 치명타를 써서 들어가는 게 맞는데 어쨌든 배우지 않은 사람은 동작이 커서 빈틈이 나온다. 그렇지만 배운 사람들은 사실 틈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커팅할 때 한번 베고 그 사람이 들어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연계 동작으로 빠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어렵고 숙련자들이 커팅하는 걸 봤을 때는 절대로 내가 이걸 손으로 한다기보다는 던질 거, 의자라든지 도망가는 거 무조건 아니면 내가 찔리더라도 한 방에 정말 턱을 가격해서 보낼 작정 아니면은 대처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어떻게 커팅이 들어오냐면은 짧게 들어요. 이것도 굉장히 빠르게 들어옵니다. 이걸 하고 이 사람이 또 이제 잡으려고 해도 바로 이렇게 돼요. 속도가 어떻게 나면 이렇게 들어와요. 상대가 또 만약에 3단봉이나 뭘 쓰려고 한다. 그러면 이거를 백으로 빠지면서 커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배운 사람들은 여기서 만약에 들어오려고 해보세요. 이거 잡으려고. 들어와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또 빠져서 또 상대 딱 스텝을 뛰고 딱 상대 허점을 보면 바로 또 공격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기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네. 졸라 웃겼다 방금. 네, 사이드로 이제 예능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건 잘라. 숙련자들은 이제 공격을 할 때도 빈틈없이 이렇게 들어가고 또 상대가 이제 이걸 잡을거나 공격을 할 때 들어와서 빠지면서 커팅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숙련자들은 이런 상태로 틈을 잡는다. 이거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사람들은 의자를 드는 게 더 확률이 높아요. 의자를 들든지 던질 걸 찾는다든지 아니면 아예 팔에 찔릴 각오를 한 번 하고 한 번에 내가 찔리더라도 턱을 가격한다든지 그걸 하지 않는 이상 사실 힘이 됩니다. 네, 그래서 커팅에서 좀 차이를 보실 수가 있어요. 오늘 칼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칼을 처음 잡은 사람이든 미리 배운 사람이든 칼이라는 건 너무 위험해서 그걸 구분하는 게 내 생존에 의미가 있나 싶은데 차이가 있을까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칼을 덜 배운 사람도 사실 정말 위험해요. 배운 사람은 더 위험하고 정도의 위험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만약에 이제 내가 빨리 그걸 판독할 수 있다면은 대처를 선택에 있어서 좀 더 안전한 쪽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최대한 빨리 도망가는 선택을 하는데 도망가지 못할 때 선택을 함에 있어서 맨손으로 제압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근데 이 사람이 정말로 칼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빨리 판독이 됐으면은 맨손으로 대처하려는 걸 빨리 포기하고 내 주변에 보이는 의자라든지 내 주변에 던질 수 있는 도구를 빨리 찾아서 대처를 하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도 만약에 옆에 칼든 숙련자, 칼을 배운 사람이 달려든다고 한다면 저라면은 지금 저기 보이는 조명대라든지 의자를 빨리 써서 사용을 하겠죠. 대처를 하고 제압한다기보단 의자를 계속 제가 출구 쪽을 향해 갈 수 있게끔 내가 찔리지 않게끔 한다면 도망가는 방향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처법에 있어서 확률을 높은 쪽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그걸 분별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칼을 잘 못 쓰는 사람도 배우지 않은 사람도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최대한 도망가라, 최대한 자극시키지 마라,
최대한 그 사람을 방심하는 상태에서 제압을 하는 게 좋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영역에서. 네. 오늘은 칼을 배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배운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